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4월 13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양봉을 길게 뽑아주면서 특히 이 코스피 시장이 간만에 정말 장대 양봉의 몸통이 긴 양봉 캔들을 완성해 주므로 굉장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던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덕에 코스피 시장의 대형 우량주의 모습들도 좀 좋은 모습들이 보여졌고 특히 삼성전자가 정말 간만에 2.5%라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그동안 신저가를 깨고 내려갔던 이 하락을 멈추고 좀 몸통이 긴 양봉 캔들을 뽑아주면서 다시 좀 반전을 시도할 것인가, 이 상승 반전을 시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 분위기를 계속 좀 이어가 주기를 바래 보고요.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해봤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도 코스피 시장의 반등이 좀 좋았고, 대형 우량주들의 강한 모습들도 좀 있었지만, 그렇게 뭐 단기 매매, 단타 매매 하기에 좋은 시장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GS 글로벌 대응을 좀 해봤고요. GS 글로벌은 어제도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자, 오늘은 어제 종가 무렵에 사실 이 종목을 종가 베팅을 좀 했었어요. 자, 어제는 여기 이제 상승 나올 때 대응을 했다가 여기서 물량을 털렸죠. 그리고 이 상승분을 수익을 못 내서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었는데 요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요렇게 이제 급락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요거 떨어질 때 투매매매 대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제가 일부 물량 좀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량을 많이 사진 않았고 종가 무렵에 그냥 종가 베팅을 하는 게 확실히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재료도 나쁘지 않고 이 수급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위쪽에서 일부 물량을 좀 진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빠졌죠. 그래서 여기 거의 최저가 부근에 여기서 이제 보물량이 들어갔고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반등을 해줘서 매수 단가가 아마 평균 단가가 한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익 줄 때 빠르게 저는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또 매수를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조금 흔들었다가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와서 여기가 이제 제 매수 단가니까 이렇게 이제 또 수익권이 발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종가 무렵에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줘서 수익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해서 물량이 조금 털렸죠. 여기서 바로 슈팅을 주질 못해서 아래쪽으로 흔드는 바람에 아쉽게 이 상승분을 수익을 좀 내질 못했고요. 자,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 이렇게 떨어질 때 일부 물량 매수하고 아래쪽에서 이제 더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서 대충 뭐 평균 단가가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줄 때 빠르게 이제 분할로 매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익 챙겼고요. 다시 또 떨어져서 여기서 또 일부 매수를 했고요. 아래쪽으로 더 깊게 떨어진다면 뭐 일부 물량 더 매수를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반등이 나와서 종가에다가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S 글로벌 매매 마쳤고요. GS 글로벌은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가는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이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GS 글로벌 매매는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창해 에탄올 매매를 좀 했습니다. 오늘 에탄올 관련주들이 급등이 좀 나왔죠. MH 에탄올이 대장주로 움직였는데 이 MH 에탄올이 장 초반에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이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대응을 제가 할 수가 없었고 이등주인 창해 에탄올을 좀 대응을 했던 겁니다. 여기가 MH 에탄올이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고 살짝 아래로 떨어질 때 제가 매수를 해서 이 고점 자리를 좀 뚫고 가는 선에서 수익권에서 좀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뚫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등 줄 때 짧게 저는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창해 에탄올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매했죠. 자, 여기서 이제 MH 에탄올이 상한가에 들어갔던 자리고 살짝 떨어질 때 저는 매수를 해서 이 자리 이제 돌파를 하길 기대를 했는데 윗골이 나는 모습이어서 바로 이제 수익권에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해 에탄올도 매매에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휴림 로봇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제 사실 제가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움직임이 좀 별로였죠. 그래서 오늘 수익권에서 일부 매도했다가 제 매수가를 터치하는 자리에서 바로 좀 끊고 나왔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상승 나오는 중간쯤에 제가 매수를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여기서 뻗어나가질 못해서 일부 물량은 위에서 이제 수익 실현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고점 찍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제 매수가를 여기서 이제 평균 단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물량은 요 정도에다 팔고 나머지 물량은 매수가보다 한호가 위에서 매도하면서 좀 약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지루하게 이제 횡보를 하면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뭐 아직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저는 오늘 좀 짧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매했죠. 어제 종가 만들 무렵에 매수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종가가 만들어졌고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권을 줬는데 더 슈팅을 주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휴림노보까지 매매 마무리하고 오늘 매매는 좀 마쳤고요.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지 헬로비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헬로비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죠. 오늘 아주 괜찮은 재료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잘 들어갔는데 분봉상의 움직임이 사실 매매 대응하기는 굉장히 힘들었고요. 일봉상의 위치도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에서 상승이 나온 모습이라 그렇게 이제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름 또 아래쪽에서 이렇게 또 횡보하는 구간을 좀 만들면서 그래도 요런 이제 꼬리 매물대 자리, 거래 터졌던 자리 돌파를 하면서 120선 위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좀 봐줄 만한 것 같고요. 거래대금도 1150억 정도 터지면서 나름 좀 준수하게 터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봉상 움직임이 이거 뭐 매매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지를 않아서 뭐 대응을 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가 이제 상승 VI에 들어가고 갭 띄운 다음에 요 위에서 이렇게 계속 좀 횡보를 했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저점 자리 깨지 않는 선에서 뭐 매수 대응을 했다라면은 좋은 결과는 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여기 돌파하고 나서 제가 이쪽 구간에다가 매수 대기를 걸어놨는데 역시나 뭐 오늘도 살짝 조정 주고 바로 위로 쳤죠.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하지를 못했어요. 아쉽게. 여기서 좀 조정 구간 줬다면은 아마 오늘 LG 헬로비전으로 그나마 수익을 좀 또 추가로 잘 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만 기회는 주진 않았습니다. 자, 일봉상의 모습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자리라 내일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나름 또 재료도 괜찮죠.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이슈로 또 스마트폰, 이 모토로라가 스마트폰 출시한다라는 이슈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LG 헬로비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해가 이 봉쇄를 좀 해제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중국 상장 기업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였는데 로스웰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종목 보시다시피 동전주입니다. 그리고 분봉상 움직임도 나름 그래도 이 종목은 좀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사실 뭐 매매하는 거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이없게 상승 나오고 어이없게 하락을 하는 이런 진짜 잡주처럼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사실 잘못 대응하면은 손실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장주로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가 움직였죠. 자, 이 종목은 상한가가 아니고 이제 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숨도 안 쉬고 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뭐 상해 봉쇄를 좀 완화한다라는 이슈가 이렇게 큰 호재거리일까요? 예, 이런 종목들이 그냥 워낙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보시다시피 200원짜리 동전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탄올주들이 상한가를 좀 찍고서 버텨줬다라면 그나마 이 종목들도 내일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버텨주질 못했죠. 역시나 이제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재료가 좀 있었는데 뉴스가 좀 있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고에탄올을 이 휘발유 대체 판매를
한시적으로 좀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허용한 거지 우리나라랑은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단발적인 이슈로 인식을 하면서 위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무너지고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윗꼬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이 대표적으로 가장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요. 자, 조선주들이 오늘 좀 코스피 시장에 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섹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미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시총이 가장 높은 종목이었고, 오늘 오랜만에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이 되진 않았지만 매도세가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오늘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강한 모습으로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몸통이 긴 장대양봉이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좀 요런 짧은 기간에서는 처음이죠. 그래서 이 상승세를 좀 이어서 최소한 이런 21선까지 좀 회복을 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 기술적 타점 분석에 대한 부분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와 RSI 지표를 활용해서 타점에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좋은 모습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강한 모습이 만들어져서 혹시라도 뭐 대응하신 분들이 있다면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정말 오늘 이 원웨이 시장이라고 하죠. 한쪽 방향으로 거의 조정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우상향하는 시장이 만들어져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늘 시장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장대양봉이 만들어진 모습이 언제인지 좀 기억도 안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제 마음에 완전히 드는 그런 캔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진짜 최근 시장에서의 이런 단봉 캔들을 벗어나는 몸통이 긴 양봉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아주 좋은 좀 시장의 시그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5일선을 강력하게 회복을 했고 21선까지 아마 내일 좀 상승을 해준다면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내일도 한 차례 상승이 더 나와주기를 좀 바라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자, 코스닥 시장은 제가 어제 여기 아랫골이라는 모습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915포인트를 살짝 이탈을 했지만 아랫골이가 단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양봉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915, 20포인트 위로 올라와 준다면 그리고 5일선도 회복을 해준다면 단기 요런 상승 추세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이 꼬리 자리 저점만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요렇게 상승 N자 파동으로 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변곡점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좀 상승을 하는 척 하다가 저점 푹 깨고 마이너스 역N자죠. 역N자로 가는 하락 추세로 단기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냐라는 그런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양봉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요 위쪽 구간에서 이제 이런 박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고점을 뚫고서 막 급등이 나오는 시장이 만들어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되지만 최소한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래서 이런 고점 자리 한 번, 두 번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뚫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조금 더 강한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어쨌든 몸통이 긴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5일선을 좀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서 21선까지 회복을 한다면 이 고점 자리 도전을 하고 950포인트 터치를 했던 여기 고점 자리 있죠. 950에서 뭐 조금 더 높게 상승이 나온다면 121선을 살짝 돌파를 하는 960에서 70포인트 정도까지도 도전을 해볼 수 있다. 최소한 전고점을 도전을 하러 갈 건덕지 기회는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를 잘 지켜주고 반등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더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런 전고점 자리를 터치를 못했잖아요. 여기 전고점 자리를 터치를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2700, 이 80포인트, 90포인트 자리 한번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좀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는 이런 식의 상승 쐐기형, 이런 상승 쐐기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고점을 딱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어제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됐죠. 뭐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CPI 발표 전까지 시장은 그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악재의 해소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띄우면서 미국 시장이 어제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좀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어쨌든 악재가 하나 또 해소가 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연준의 이 공격적 통화 정책과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좀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 원자재 값 상승에 대한 부분이 뭐 바로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이 되겠지만 미국의 중고차 자동차 시세 가격이 3개월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물가가 이제 고점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는 게 또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동안 거셌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현격하게 잦아드는 모습이고, 오랜만에 연기금에서 또 강한 매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더불어. 그래서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매수 수급으로 좀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이 코스피 시장에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코스닥 시장은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어쨌든 외국인이 좀 매수 수급으로 전환이 된 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는 수급 변화는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좀 변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몸통이 긴 장대양봉의 이 강한 반등의 시그널이 계속 이어지면서 21선을 회복을 하고 이 단기 박스권의 고점 자리 2970, 80포인트 자리까지 코스피 시장이 한 차례 좀 상승을 강하게 해서 이 터치를 해주는 그런 좋은 시장의 모습이 좀 만들어지길 바래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